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같은 유명 영화 배우의 삶은 주목과 박수갈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사람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첫째 아들 패트릭에 대한 진실을 숨겨야 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클라우디아는 20살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프랑스 남자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 충격은 인생을 막 시작한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평온한 본성을 산산이 조각낸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영화 경력은 막 시작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아름다움 덕분에 이탈리아 영화 감독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예술적 길은 앞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이 알게 되면 그녀의 꿈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영화 제작자의 압력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패트릭은 클라우디아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누나처럼 생각했습니다. 클라우디아에게는 그 몇 년이 끊임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그리워하며 인생에서 무력감을 느껴 호텔 방에서 혼자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견뎌야 했던 가장 비참한 시기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성애를 표현하지 못한 채 자라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녀는 마음이 조각조각 잘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7년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패트릭은 진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와 아들은 점차 서로를 다시 찾게 된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녀 마음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자신의 인생 중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명예나 돈이나 상도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결코 메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평범한 여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야성적이면서도 당당한 아름다움이라는 특별한 매력도 갖고 있어 누구든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튀니지의 이탈리아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이 배우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957년 튀니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탈리아 소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운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상은 베니스 영화제 여행이었는데 그녀는 금세 영화 제작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화 산업에 처음 입문한 첫날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나 지나 롤로 브리지다와 달리 당시 영화에서 실제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었던 미인들과 달리 클라우디아는 쉰 목소리와 강한 목소리가 화면 속의 온화한 소녀 이미지에 맞지 않아 거의 10년 동안 더빙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극도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는 결코 빛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종자들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해 끊임없이 연기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켰습니다. 로코 앤 더 브라더스 1916, 레오파드 1663, 에이트 앤 하프 1663 등의 영화는 그녀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러파드에서 그녀가 맡은 안젤리카 역은 그녀를 이탈리아 영화계의 가장 위대한 아이콘 중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호화로운 귀족 파티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클라우디아의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그녀의 첫 남편인 프랑코 크리스탈디의 가혹한 통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그녀를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까지 통제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꼭두각시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껴서 여러 번 무대 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투쟁 끝에 그녀는 프랑코 크리스탈디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적인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의 후원 없이 그녀는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했고 영화 산업의 혹독한 환경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강하고 날카로운 역할을 맡아 연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6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아온 그녀는 아름다운 여배우일 뿐만 아니라 힘과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전설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입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화면에서 아름다운 얼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영화 산업에서 여성이 종종 장식용 꽃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태어난 그녀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경력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단순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깊이를 갖추고 복잡한 이야기를 화면에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여배우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많은 감독들의 주목을 받지만 항상 더 많은 연기력이 필요한 역할, 복잡하고 감정적인 내면 세계를 지닌 캐릭터를 찾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페데리코 펠리니, 루키노 비스콘티, 세르지오 러네 등 위대한 영화 감독들과 함께 작업한 것입니다. 그녀는 8점, 5, 1963, 레오파드, 1963, 옛날 옛적의 서부에서 1668 등의 영화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그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이탈리아 여배우 중 한 명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스크린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또한 사회 활동과 여성 권리 투쟁에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남성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과 직장 생활에서 겪었던 압박감이 그녀를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강한 여성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2000년부터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때 유네스코 행사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여성이 강요되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는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스크린에 출연했고 영화 프로젝트와 중요한 문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숨쉬는 것,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항상 열망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예술적 자유, 삶의 자유,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그것은 어떤 상보다 더 큰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그녀는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에 대한 사랑은 결코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낭만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화로운 결혼 생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사랑에 대한 일련의 도전, 상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부터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충격만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는 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1966년에 그녀는 영향력 있는 영화 프로듀서인 프랑코 크리스탈디와 결혼했는데 그는 그녀의 경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행복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다. 프랑코 크리스탈디는 클라우디아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체 경력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의 역할, 대중적 이미지, 개인적 관계 등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클라우디아는 그의 손안에서 인형이 되었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했으며 속박과 통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75년이 되어서야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으로요. 클라우디아는 프랑코 크리스탈디를 떠난 후 이탈리아 감독 파스퀄레 스퀴티에리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전 관계와는 달리 파스칼은 그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항상 갈망하던 자유를 주었고 그녀만의 방식대로 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40년 넘게 함께 해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증명서보다 더 깊습니다. 파스칼은 클라우디아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그